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인트호번과 즈볼레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위의 아인트호벤입니다. UCL에서는 리그만큼은 아니지만 에르디비제 안에서는 가장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득점력이야 늘 상위 전력이었으니 그렇다 쳐도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인데, 보츠 감독이 늘 역습 제어에 애를 먹는 편이지만 올 시즌은 전방에서 압박해서 아예 볼 방출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미연의 위험을 방지한 듯합니다. 결장자는 오비스포, 랭, 주니오르, 코찹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8위의 지볼레입니다. 지볼레는 지난 시즌 높은 점유율로 재미를 본 팀이라 일부에서도 중원에서의 힘을 잃으려고 하진 않는 편입니다. 다만 아직 상위권 팀을 상대로 맞 부딪힐 정도는 아닌 상황이죠. 올 시즌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실리적으로 롱볼도 제법 섞고 있긴 한데 정확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장자는 라그시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내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밸런스로 걱정되었던 역습 제어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볼레도 나름대로 중원에서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상위 호환격인 강호들에게 맞부딪힐 정도는 아닙니다. 아인트호벤의 승리를 유력하게 봅니다. 다음은 볼렌담과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6위의 볼렌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헤더와 직접 프리킥 등 볼렌담이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을 바탕으로 이 득점들을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스파르타는 공중볼이 늘 강점으로 꼽히는 팀이라 이런 특성을 가진 팀에게 강한 편이죠. 볼렌담의 스타일로는 스파르타의 수비를 공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장자는 블롬스틴, 플라트, 안토니올리, 레 룩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6위의 스파르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볼렌담같이 운영하는 팀에게는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입니다. 물론 스파르타의 경우도 직선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편이라 공격력에서 기복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올 시즌에도 12위 이하의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크게 수비가 흔들리거나 승점을 헌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기조는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도 합니다. 결장자는 에르후이젠, 로사나스, 사이토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렌담이 보여주는 롱볼 위주의 하위권 운영에는 스파르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편입니다. 공중볼이 늘 강점이었던 편이라 이에 대응하면서 한 골 승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도 볼렌담만큼 직선적인 스타일이라 다득점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편이고요. 스파르타의 우세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알메러시티와 아약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4위의 알메러시티입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수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박스 안에서 슈팅을 내주는 빈도를 제법 잘 줄이는 양상인데, 이 분야에서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진영이 아니라 상대 전형부터 압박하면서 전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이죠. 물론 공격에서는 롱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간다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아약스를 상대로 수비적인 퍼포먼스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장자는 마토이르, 코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1위의 아약스입니다. 상대의 강한 1차 압박을 드리블로 뚫어버릴 수 있는 역량은 있습니다. 하지만 턴오버 비중도 아주 높은 만큼 알메러시티의 강한 압박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박스 안에서 내주는 슈팅의 비중은 오히려 아약스가 더 높은 편이라 압박을 뚫으려다가 실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결장자는 룰리, 동겐, 만스베르크, 부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약스의 리그에서의 연승은 이어지고 있긴 하나 알메러시티의 압박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상대 진영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퍼포먼스가 제법 괜찮고 아약스도 드리블 능력을 갖춘 편이긴 하지만 턴오버 비중도 만만치 않게 높은 상황입니다. 3.5 언더를 찍는 게 제일 마음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버쿠젠과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위의 레버쿠젠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을 갔다 왔다가 다시 홈으로 돌아왔고 휴식일이 우니온보다 적었다는 점은 불리한 점입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어두는 것으로 이 리스크를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중앙에서의 빠르고 정확한 전개는 좋은 편이었고 우니온의 올 시즌 중원 압박 능력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장자는 아르투르, 쉐크, 탑소바, 팔라시오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보 16위의 우니온입니다.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독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니온은 현재 기조가 당분간 쭉 이어질 듯한데 문제는 올 시즌 높아진 선수단 연령과 많은 대회를 병행하는 직격탄을 맞고 있고 공격도 롱볼과 헤더로 이어지는 단순한 플레이로 일관중이죠. 레버쿠젠이 경합 상황에서 약점을 보인다면 모를까 올 시즌 공중볼 경합에서 레버쿠젠은 리그 2위입니다. 결장자는 쇠퍼, 도에키, 케디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체력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페이스가 유지될 전반에 골을 투사해서 안정적으로 이끄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니온의 올 시즌 중앙 압박 능력이나 단순한 공격으로 일관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레버쿠젠이 대응이 안 될 것까지는 않습니다. 레버쿠젠이 승리를 거둘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